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속 잠에서 깨어나 지치셨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빈번한 야간 배뇨, 즉 얀뇨증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마침내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입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 빈번한 배뇨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10번 팁은 여러분이 찾고 있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댓글에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 잠자리에 들기 전 수분 섭취 제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전략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마시는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면 방광이 가득 차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방해를 예방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약 이후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는 과도한 액체를 처리하고 배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휴식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수분의 양뿐만 아니라 마시는 음료의 종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음료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므로 야간 배뇨가 더욱 잦아집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커피, 홍차,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와 많은 탄산음료가 있으며 이 모든 음료는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변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허브티와 같이 편안하다고 광고되는 음료조차도 성분에 따라 이뇨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섭취하는 대신 하루 종일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이 될수록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절해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밤에 잠에서 깰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난다면 침대 옆 테이블에 작은 물잔을 두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마시세요. 이 작지만 전략적인 조정은 방광 자극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잠에서 깨어나는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리와 발의 체액 저류나 부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종일 체액 균형을 관리하는 보다 목표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팁에서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2. 저녁에 다리 올리기. 하루 종일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것을 자주 느낀다면 이것이 잦은 야간 배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비교적 활동이 없는 상태로 지내면 중력으로 인해 체액이 자연스럽게 몸의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와 발의 체액이 저류되어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눈에 띄는 부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축적된 체액이 혈류로 재흡수되어 신장에서 처리되고 결국 소변으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밤 동안 방광이 더 빨리 채워져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잠에서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일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올려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저녁 일찍 과도한 체액의 재분배를 촉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장이 체액을 처리하고 배출할 시간을 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누워서 베개 몇 개, 쿠션이 있는 발받침대 또는 벽에 다리를 기대어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저녁 루틴에 가벼운 움직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또는 발가락을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건강한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고 체액 저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발의 부기가 지속적인 문제라면 낮 동안 압박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 양말은 부드러운 압력을 제공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체의 과도한 체액 축적을 방지합니다. 이 작지만 효과적인 습관을 채택하면 밤 동안 신체가 생성하는 소변량을 크게 줄여 수면 중 방해를 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광을 비울 필요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철저하게 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팁에서 다루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배뇨법 사용.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변이 마려워 다시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이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소변이라도 남아있으면 여전히 뇌에 신호를 보내 밤중에 다시 화장실에 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면 방해의 답답한 순환이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취침 루틴에 이중배뇨법이라는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중배뇨법의 주된 목표는 밤에 잠들기 전에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서 방광이 비워졌다고 느낄 때까지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다 본 후 약 7-1분 동안 기다립니다. 이것은 신체가 이완할 시간을 주고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배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대기 시간 후 다시 화장실에 가서 다시 소변을 보려고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소변이 더 배출되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 단계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도와 밤중에 다시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깰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중배뇨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기술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동안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중력이 과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복부를 부드럽게 누르는 것도 남아있는 소변을 배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고 차분한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이 부위의 긴장은 때때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완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노인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또는 약해진 골반 근육과 같이 방광을 비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종종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밤새도록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는 사람이라면 취침 루틴의 일부로 이중배뇨법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으로 더 편안한 밤에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배뇨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식단이 방광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방광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
식단 선택은 방광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밤에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이 급하고 잦아지게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음식과 음료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적절한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은 얀뇨증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요로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 자극의 가장 흔한 식단 유발 요인 중 하나는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핫소스, 매운 조미료와 같은 재료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이는 화끈거리는 느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수 있지만 캡사이신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줄여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산성식품은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소변이 급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산도가 높아 방광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원인입니다. 토마토와 식초 기반 드레싱도 천연산을 함유하고 있어 방광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얀뇨증을 경험한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더 순한 방광 친화적인 옵션으로 대체해보세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식단 유발 요인은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껌 및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있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와 같은 인공 감미료는 방광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변이 급하고 잦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설탕 대체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면 몇 주 동안 섭취를 중단하여 야간 배뇨의 원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먹는 것에 주의하는 것 외에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 마시는 것에 주의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방광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미 논의했지만 탄산음료, 탄산수, 에너지 음료 포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탄산과 산성의 조합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러한 음료에 의존한다면 여전히 물이나 허브티로 바꿔 방광 자극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이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최소 일주일 동안 음식 및 음료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섭취하는 모든 것을 적고 밤에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는지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광 자극 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얀뇨증을 관리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광 건강에 더 나은 선택은 어떤 음식과 음료일까요? 바나나, 배, 멜론과 같이 순하고 산성이 없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감자와 통곡물과 같은 전분질 채소도 요래 부드럽고 건강한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및 기타 IP 채소와 같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급해지는 것을 줄이고 더 나은 방광 조절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방광 건강을 지원하고 야간 배뇨를 줄이며 더 편안한 수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소변을 참도록 방광을 훈련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하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시 방광 훈련으로 소변 참는 능력 키우기, 특히 밤에 소변이 마려운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방광을 훈련시켜 더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조차 너무 자주 소변을 보는 습관을 무심코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방광을 더 민감하고 과민하게 만들어 불필요할 때조차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필요한 것보다 더 자주 소변을 보도록 신호를 보내 밤새도록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답답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은 화장실에 가는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며칠 동안 방광일기를 작성하여 낮과 밤에 소변을 보는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습관을 기록하면 패턴을 인식하고 화장실에 가는 간격을 늘리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배뇨 습관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는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약간 늦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매 시간 화장실에 간다면 11.75분 더 기다렸다가 가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1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점진적인 과정은 불편함 없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참도록 재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렵다고 느껴지면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또는 감각에서 주의를 돌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주의 분산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서둘러 화장실에 가는 대신 예정된 배뇨, 루틴을 따르는 것입니다. 2-3시간 간격과 같이 고정된 간격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방광이 새로운 일정에 적응함에 따라 화장실 방문 간격을 점차 늘리세요. 이 방법은 불필요한 긴급성을 방지하면서 신체의 배뇨 신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 외에도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방광 조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여 긴급성과 빈도를 모두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수축시키고 몇 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완하세요. 이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은 하룻밤 사이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밤에도 소변을 보지 않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앞서 논의한 이중배뇨법과 방광훈련을 결합해 보세요. 이제 잦은 야간 배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관리. 많은 사람들이 특정 약물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거나 방광 조절을 방해하여 잦은 야간 배뇨, 얀요증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간다면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원인 중 하나는 이뇨제, 즉 물약이라고도 불리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고혈압, 심장병 및 신장질환과 같은 질환에 흔히 처방됩니다. 신체가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뇨제는 필수적인 목적을 수행하지만 하루 중 너무 늦게 복용하면 밤 동안 소변 생성이 급증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고 얀뇨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 내 하루 중 더 일찍 복용을 조정하는 것이 야간 방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뇨제 외에도 다른 약물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항구울제, 혈압약 및 근육 이완제는
소변 생성을 자극하거나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누출, 긴급성 또는 잦은 화장실 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야간 배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심된다면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대신 의사와 잠재적인 대체 약물, 복용량 조정 또는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상담하세요. 적절한 약물 관리는 야간 배뇨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방광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 방광 조절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 낮 동안 활동적인 상태 유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야간 배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잠에서 깨어난다면 일상 루틴의 움직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잦은 야간 배뇨, 얀뇨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하체의 체액 저류이며 이는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것과 같이 활동이 없는 상태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없을 때 중력으로 인해 체액이 다리와 발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신체가 이 체액을 혈류로 재흡수하여 소변 생성이 증가하고 결국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촉진되어 밤이 아닌 낮 동안 신체가 과도한 체액을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다리 운동과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어올리기 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가벼운 움직임조차 신체 체액 관리 방식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방광 기능을 지원하는 근육 강화에 미치는 역할입니다. 강한 골반저 근육과 코어 근육은 배뇨 조절을 더 잘하고 누출이나 긴급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 운동은 특히 노인이나 근육 약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방광 조절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과 요가도 코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야간 배뇨 조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복부 주변에 과도한 체중이 있으면 방광의 압력이 증가하여 용량이 줄어들고 소변이 마려운 충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체중 감량만으로도 방광 조절의 눈에 띄는 개선과 얀뇨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방광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맞고 유지하기 쉬운 신체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활발하게 걷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종일 가벼운 움직임을 포함시키는 등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체액 균형을 크게 개선하고 얀뇨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 루틴의 일관된 부분으로 움직이면 방광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 수준의 작은 변화는 상당한 이점으로 이어져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더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밤에 잦은 배뇨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1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하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관된 취침 루틴 만들기, 잦은 야간 배뇨를 줄이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관되고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저녁 습관을 개발하면 소변 생성을 포함한 수많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내부 시계인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야간 일정을 따르면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신체를 훈련시켜 더 깊이 휴식을 취하고 밤새도록 방해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생체 리듬은 바소프레신 생성과 같은 호르몬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수면 중 신장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수면 각성 주기가 불규칙하면 신체가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바소프레신을 생성하지 못하여 소변 생성이 증가하고 밤에 더 자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르몬 리듬을 지원하려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 규칙성은 신체의 내부 시계를 강화하여 잠들기 쉽고 잠을 유지하고 밤 동안 소변이 마려운 충동을 최소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긴장을 푸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정신적 과자극은 방광 긴급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녁 루틴에 진정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신체가 편안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체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TV 시청, 휴대폰 스크롤 또는 컴퓨터 작업과 같은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세요.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 관리도 취침 루틴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과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물질의 섭취를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알코올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하여 신체가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중 더 일찍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줄여나가세요. 수면 환경 또한 잦은 깨어남 없이 휴식을 취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촉진하는 침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방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암막 커튼, 백색 소음 발생기 또는 선풍기를 사용하세요. 편안한 매트리스와 지지력이 좋은 베개는 신체적 불편함을 줄여 수면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깨우고 방광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신체가 더 건강한 리듬을 따르도록 훈련시켜 불필요한 방해 없이 더 긴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도록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올리고 이중 배뇨법을 실천하고 신중한 식단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광 건강 전략과 결합하면 이러한 작고 일관된 변화가 상당한 장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방광 건강은 끈기와 인내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취침 루틴을 당신의 웰빙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화면을 끄거나 일관된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모든 작은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잘 자고 낮 동안 더 활력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얀뇨증은 종종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신장 문제,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또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과 같은 근본적인 질환의 증상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 소변을 보거나
배뇨 패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의사는 의학적 질환을 배제하고 필요한 추가 치료법이나 약물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삶의 많은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취침 루틴 외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리의 체액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야간 배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양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운 음식,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와 같은 방광 자극 물질을 피하는 것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당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하고 개인화된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독특하며 어떤 전략이 수면과 방광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약간의 실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믿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세요. 시간, 꾸준함, 그리고 자기 연민을 통해 야간 배뇨를 크게 줄이고 더 편안한 밤을 보내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잦은 배뇨를 줄이고 마침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귀중한 팁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실천에 옮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자신감과 스타일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